시청자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 변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물질에 있어서 변수보다도 그 엔지니어링에 있어서요, 상수하고 변수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상수는 우리들이 컨스턴트고요, 변수는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베리어블들도 또 나눠지면은 이 독립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강의실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농담할 때 학생들한테 애인 있냐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배에 애인하고 부모하고 같이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다 빠졌을 때 누구를 건지느냐. 그럴 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는 부모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란 말이죠. 컨스턴트예요. A는 제가 볼 때는 변수입니다. 베리어블이요. 다만 여러분들이 연애를 오래 해서 연애 기간이 한 5, 6년 정도 지나면은 그 변수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걸 우리들은 이제 독립 변수라고 하고, 종속 변수는 쫓아오는 변수 있죠. 그런 것들을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그 물리 화학에서 옛날 생각해서 물리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상수. 보통 여러분들 기체 상수 기억하세요? R이요.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컨스턴트. 이제 절대 불변의 이제 수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상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물리화학에서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프레셔하고 템퍼러처. 두 가지입니다. 이 변수들. 또 이제 이 프레셔하고 템퍼러처가 이제 변하게 되면 또 종속적으로 쫓아오는 또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관계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물질을 핸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변수 쪽에서는 여기서 얘와 마찬가지로 물질들은 보통 템퍼러처, 프레셔, 볼륨, 조성, 또 기타의 어떤 변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인간이 보통 컨트롤하는 변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가 템퍼러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성도 이제 재료 설계할 때도 아주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컴포지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물질이란 거는 보통 템퍼러처, 프레셔, 조성 등과 같은 어떤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이런 변수에 의해서 스테이트, 솔리드 스테이트, 리퀴드 스테이트, 가스 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덴시티. 덴시티는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시죠? 아이스의 덴시티가 워터의 덴시티보다 낮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러한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밖에 재료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들인 열, 기계적 특성, 전기 특성, 광학 특성들이 바로 이러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H2O는 누구든지 알고 계시죠? H2O가 마이너스 20도씨에 여러분 한번 위치를 시켜봅시다. 이럴 때는 어떤 상태가 얻게 되냐면은 결정성 고체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성 고체를 우리 인간이 아이스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20도씨의 H2O의 거동은 결정성 고체이고, 이로 인해서 결정성을 띠기 때문에 약간 불투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멜팅 포인트가 1기압에서 0도씨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밝혀낸 거죠. 한편 H2O를 상온 20도씨에 한번 위치시켜 볼까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를 얻게 되냐면은 광학적으로 등방성인
액체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보통 광학적으로 등방성이기 때문에, 등방성이란 거는 아이소트로픽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광학적으로 등방성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우리 인간이 상온에서 광학적 등방성인 상태를 우리 인간이 바로 워터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은 이 워터의 상태를 보일링 포인트가 100도씨 1기압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H2O가 온도에 따라 갖고 스테이트도 달라지고 특성들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예로 H2O를 한번 120도씨에 한번 위치시켜 볼까요? 이 120도씨에 위치시키면은 어떤 상태가 얻어지게 되냐면은 아주 높은 CP, CP는 열 용량, 히트 커패시티를 얻게 됩니다. 높은 CP의 기체를 얻게 됩니다. 이 기체를 우리들은 인간들은 워터 베이퍼, 수증기라고 명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수증기는 높은 히트 커패시티를 갖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체들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 요거를 우리가 보일러에 사용해서 열 전달의 매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껌은 추후 강의에 알려드리겠지만은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폴리머입니다. 요 껌을 0도씨에 한번 위치시켜 보죠. 껌을 0도씨에 위치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능히 예측할 수 있듯이 딱딱한 고체를 얻게 됩니다. 요 상태를 추후 강의에서는 글래시 스테이트 라고 명명을 하죠. 한편 같은 껌을 37도씨에 위치를 시켜봅시다. 37도씨 같은 경우는 우리 체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껌을 우리 입안에다가 집어넣고 좀 가만 놔둬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부드러운 고체를 얻게 됩니다. 이 상태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러버리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껌도 온도라는 변수에 의해서 스테이트가 달라지고 열적 특성과 기계적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TG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 TG는 플라스틱 쪽에서는 유리 전이 온도라고 명명을 합니다. 즉 폴리바이닐 아세테이트의 유리 전이 온도는 얼추 한 30도씨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이 TG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은 TG라는 거는 어떤 플라스틱 재료에 있어서 글래시 스테이트에서 러버리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온도, 그거를 이제 TG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이 물질의 변수를 다 찾았고요. 그래서 이 물질의 변수들을 찾아서 결과적으로 우리 엔지니어링해서 뭔가 물건을 팔아먹어야 됐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주로 이 물질을 갖고 하는 액션들은 결과적으로 이 물질이라는 것을 P와 T의 변수로 상태 변화를 유도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솔리드, 리퀴드, 가스화 시키는 작업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주로 이제 H2O를 수증기로 기화시켜서 기체 상태로 만들어서 에너지 전달의 매체로 사용하고 있고요. 더운 여름에는 H2O를 일부러 고체화시켜서, 즉 아이스화로 시켜서 우리가 팥빙수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원리. 또 이 물질은 물질 A와 물질 B를 단순 혼합, 보통 믹싱이라고 얘기하죠. 단순 혼합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믹스처로 사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보통 재료 쪽에서는 이 믹스처라는 표현을 블렌드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소주와 맥주를 혼합해서 단순 혼합에 의해서 소맥, 바로 대표적인 믹스처죠. 슬랙을 하니까 이 블렌드라는 표현 대신에 또 칵테일이라는 표현을 써도 동일합니다. 보통 뭐 제약 쪽에서도 칵테일 요법,
전부 다 이제 약이란 것을 단일 약만 쓰는 게 아니라 혼합해서 쓰면 더 효과가 좋아서, 즉 시너지를 높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질 A와 물질 B를 혼합을 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시너지 상승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 접근 방식에서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이런 목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참고로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경우, 이런 관계를 우리들은 시너지스틱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이 관계를 우리들은 이너트 관계라고 합니다. 무관하다. 1 플러스 1이 2보다 작은 경우, 이 관계를 안타고니스틱 관계. 안타고니스틱 관계라는 거는 적대적 관계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으면은 이 관계일까요? 만일 소주하고 맥주를 섞었는데 이 이너트 관계가 나온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어느 누구도 소맥 만들어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드시 이 관계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순 혼합도 이 재료 설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인간들은 물질 A와 B를 갖고 화학 반응이라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즉 물질 A와 물질 B를 화학적 변환, 이 화학적 변화는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다른 물질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물질 C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옛날에는 화학자들을 화학 연금술사라고 불렀죠. 이러한 화학적 변환을 우리들은 화학 반응, 케미컬 리액션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신물질 C를 우리들은 컴파운드라고 표현을 하고, 두 물질을 물리적인 단독 혼합을 우리들은 혼합물, 믹스처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질의 이해, 그 중에서도 변수에 의해서 물질들이 어떤 형태로 전환되는지를 검토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화학적 바둑에 대해서 간단히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